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젠바베드라고 불리는 5월 9일 전승기념일이 가장 중요한 국경일입니다. 나치 독일을 패퇴시킨 초대규모의 전쟁이라고 해서 2차 세계대전을 벨리카야 아츠체스트벤나야 바이나, 위대한 조국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러시아 민족 2700만의 희생으로 조국을 지켜냈다고 해서 전쟁 승리를 아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1812년 프랑스 나폴레옹의 침략을 격퇴시킨 전쟁을 아츠체스트벤나야 바이나, 조국 전쟁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에 벨리카야, 위대한이라는 형용사를 추가해 대조국 전쟁이라고 호칭합니다. 대조국 전쟁은 유럽에 대한 푸틴의 감정을 형성하는 데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유럽 국가들끼리 벌어진 전쟁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나치 독일을 패퇴시키는 데 가장 많은 희생을 치는 게 러시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친이 참전 용사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매년 5월 9일이 되면 애국심이 묻어나는 격정적인 연설을 합니다. 푸틴은 전쟁에 참여한 노병들을 매우 존중합니다. 참전 용사들은 누구든 푸틴에게는 영웅이자 애국자입니다. 한 번은 행사가 끝나고 외국 국가원수와 나란히 걸어가다 백발의 노병이 반갑게 접근해오자 곁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전승절 행사에서 푸틴은 모스크바에서 레닌그라드, 무르만스크에서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까지 러시아 전역에서 국민들이 혼연일체가 돼 파시스트를 물리쳤다고 늘 언급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의 영자지 키프 인디펜던트가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의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가 5월 9일까지 전쟁 종식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나치 독일의 항복을 받아낸 날이 바로 5월 9일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특수작전의 목적이 우크라이나의 비나치화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러시아 측은 지난 한 달 동안 민간인이 아닌 나치를 타격 목표로 삼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아조프 대대가 핵 발전소를 폭파시킨 뒤 그 책임을 러시아에 뒤집어 씌우려 하는 것을 알아채고 핵 연구소를 미리 제거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뉴스위크지는 푸틴이 주장하는 비나치화가 프로파간다이긴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 네오나치와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준동은 사실이라는 NBC 뉴스 보도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뉴스위크에 따르면 스바보다, 세유라는 단체의 지도자도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 계열의 유태인 마피아에 조종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유태인이긴 하지만 홀로코스트를 역사의 밝은 시기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내셔널 가드 산하 아조프 대대가 밝힌 소름 끼치는 국가 목적도 뉴스위크는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열등한 민족과 유태인을 제거하는 게 우크라이나의 국가적 목표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세계는 핵 분열을 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은 G20에서 러시아를 제외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나토와 G7 지도자와 만난 조 바이든은 기자회견에서 G20에 대해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러시아를 G20에서 제외할 생각이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오늘 제시한 아이디어로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주최국인 인도네시아나 다른 나라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의 참석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느닷없이 동유럽의 빈국 우크라이나가 G20에 참석할 자격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G20에 대해 바이든은 아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상식조차 없이 횡설수설하고 있습니다. G7은 국제사법재판소의 러시아의 전범행위 조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그러거나 말거나 마음대로 해보라는 스탠스입니다. 사실 전 세계가 푸틴과 러시아를 제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반대하는 나라가 훨씬 더 많고 인구도 압도적입니다. 게다가 산유국 등 차원부국의 대다수는 러시아 편입니다.
서방의 제재 움직임에 대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장은 저들이 진정한 하이브리드전, 전면전을 선포했다고 말했습니다. 나치 독일이 사용한 용어를 유럽 정치인들이 사용하고 있다면서 야욕을 감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러시아 경제와 나라 자체를 파괴하고 말살하고 목 조르려 하고 있다면서 법은 안중에도 없는 제재를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방이 러시아에 훈계해왔던 표현의 자유, 시장경제, 사유재산의 불가침성, 무죄추정 원칙을 깔아뭉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구는 필요에 따라 자기네들의 원칙을 버린다면서 러시아는 고립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우호국, 동맹, 파트너들도 많고 모든 대륙에서 같이 일하는 협의체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절대 다수의 나라들이 서구의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절대 다수의 나라들이 유엔 헌장에 명시된 개별 주권 국가의 평등성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과 젤렌스키가 EU에 대해 강한 제재를 요구했지만 유럽 각국은 동상이몽입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산 원유, 천연가스는 루블로 결제하라고 요구하자 겁에 질렸습니다.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수입하지 않으면 경제가 멈춰버리는 게 현실이라 제재라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에너지는 해오던 대로 구매한다는 입장입니다. 벨기에가 에너지 수입 중단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독일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는 식량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브렛 베스킷인 러시아, 우크라이나로부터 밀수입이 차질을 빚을까 걱정입니다. 프랑스의 마크롱은 전쟁 중이지만 우크라이나에서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냐고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사에서 제재를 당해서 망한 나라는 없습니다. 대러시아 제재는 아주 희한한 제재입니다. 정작 제재를 당하는 쪽은 살림살이가 괜찮은데 제재를 가하는 나라에서는 국민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런 와중에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는 서방 측의 제재가 좀 늦은 감이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군은 키예프를 포위하고 대대적인 공세를 취했지만 최근 키예프 동부의 러시아군은 후방으로 55km나 후퇴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제 전세를 역전시켰다고 고무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영자지 키프 인디펜던트는 3월 25일까지 러시아군의 손실을 보도했습니다. 16,100의 병력, 115대 항공기, 125대 헬리콥터, 561대 전차, 291대 야포, 1625대 병력송 장갑차가 격파됐다고 전했습니다. 남부 항구도시 마리오폴은 아조프 대대를 섬멸하기 위한 러시아군의 집중 포격으로 도시의 90%가 초토화됐습니다. 이제 주민들 가운데는 아사자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10억 달러 규모의 인도적 원조를 약속하는 한편 러시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제재한다는 방침입니다. 미국과 나토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미사일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젤렌스키는 G7에 대해 러시아의 군사력을 멈추기 위해 제재 조치의 강도를 높이라면서 이는 식량 위기나 정치적 안보 문제에 대처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훈계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에 대한 전면적인 금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는 또 헝가리에 대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막지 말라고 호통쳤습니다. 젤렌스키의 요구는 너무나도 당당합니다. 맡긴 물건 내놓으라는 식입니다. 그는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해 스팅어 대공미사일과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을 요구했습니다. 하루에 500개씩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제블린 미사일의 경우 나토 동맹국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5만 개입니다. 100분의 1을 매일같이 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제블린 미사일의 최대 단점은 한 발당 가격이 한화로 2억 원 정도의 고가라는 점입니다. 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나토 전체 전차 대수가 2만 대가량인데 이 가운데 100분의 1인 200대를 내놓으라는 황당한 요구도 한 바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